안녕하세요. 해외 반응과 이슈를 전해드리는 리얼 소식TV의 벙찌 깡지입니다. 야후재팬은 일본에서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원인으로 1인당 GDP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사 내용과 함께 네티즌들의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1인당 GDP. 디플레이션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인건비를 억제함으로써 악순환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20년 IMF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23위, 4146달러다. 내가 은행이 입행한 1990년에는 세계 8위였고 G7 선진국 중 1위였다. 하지만 현재는 조만간 한국에도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건비를 억제한다는 건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이거나 1인당 인건비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한계가 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낮추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결국 그 총계로 1인당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 즉 생산성은 향상하지 않는다는 일본 경제의 악순환의 상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선 1인당 인건비를 제대로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경영상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야근 등의 시간에 대해 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수나 실적 평가를 통한 인재 투자를 아낌없이 실시하고 성과를 내며 이를 직원에게 급여로 보다 많이 배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면 후자의 1인당 인건비를 올린 만큼 성과로 인건비 총액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해 매출액과 인건비도 상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로 1인당 매출도 올라간다는 활력을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러 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으로 되어버린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장래가 있겠는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살림을 차려서 후손에 남길 수 있을까? 일본인은 노동력이 이 정도로 디플레이션될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다. 꼼꼼하게 일한 후 제때에 퇴근하라. 일단 이 두 가지를 찾고 싶다. 시간으로 보수가 정해져 있고 잔업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직장에 구속되는 시간이 긴 것이 과제라고 생각해. 노동자를 저임금과 저급한 기술로 고정시키는 것은 최악이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규직은 해주지 않으며 정규직이 아니면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서비스업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서비스업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편의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임금이 낮다니 일본인 손해가 너무 심하다. 당연하다고 여기면 이렇게 손해를 본다. 부상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탓인지 체념으로 의욕을 잃은 근로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야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이제 떠오르기는 힘들 겁니다. 이 나라는 쇠퇴의 길에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여유가 없어 싼 임금이라도 일할 수밖에 없다. 낮은 임금으로도 일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는 임금을 올릴 필요도 없고 이윽고 최저임금까지 내려간다. 완전 악순환. 디플레이션 갭이 심한 것이 원인이다. 수요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일본 침몰은 확정. 재정 출동이 필요한 것은 수요 부족을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는 정말 삶은 개구리 정책이야.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뜨거워서 달아나지만 물을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 1에서 2%씩 세금 올리기. 반발하면 차일피일 미루기. 결국 반드시 올리기. 비상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짐.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돈을 뿌림. 세금은 절대 내리지 않는다. 비정규직 같은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다뤄야 할 과제라 좀 공감이 가네요. 무엇보다도 댓글을 단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현재 노인 상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